한국인들의 독특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한국 사람들이 좀 남다르다는 걸 알아챘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독일에서 온 한 여교수가 한국인들에 대해 들은 이야기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힌 듯합니다. 한국인들만의 특별함이 궁금했던 그 독일 교수는 한국의 박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의문점들이 해소되면서 이제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를 전해 들었길래 한국을 보는 시각이 이토록 변화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아인공가대학교에서 자동차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나 바움가르트너입니다. 교수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평범한 엔지니어이자 꿈 많은 연구자일 뿐이에요. 사실 제 삶에서 자동차는 언제나 중심에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자동차, 특히 독일 자동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아버지가 독일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기에 저는 자연스레 자동차 근처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자주 공장을 견학하러 다녔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기술의 놀라움과 매력에 빠져들었죠. 특히 독일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은 제가 어릴 때부터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실이에요. 정밀함과 안전성, 혁신적 설계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던 독일 자동차들. 저에게 그것은 자부심의 원천이자 언젠가는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보고 싶은 꿈의 대상이었죠. 그런 꿈을 안고 저는 자연스레 자동차공학과에 진학했고 학부 시절 내내 독일 자동차 기술의 진수를 배우는 데 매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접하게 되었어요.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던 그 드라마에 저 역시 완전히 매료되었죠. 북한과 남한의 사랑 이야기라는 색다른 소재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드라마 속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자동차에만 빠져있던 제게 있어 그것은 마치 신선한 충격 같았죠. 드라마를 계기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의 산업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행보가 무척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우러러보던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선도적인 행보는 주목할 만했죠. 독일이 최고라는 저의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문득 한국 자동차 산업의 힘과 잠재력이 궁금해졌고 그들의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하던 차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자문 제의를 받았어요.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현장에서 직접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호흡을 맞추며 기술을 배우고 연구 활동을 펼치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창의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독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고의 틀과 혁신의 DNA가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독일 자동차 기술도 훌륭하지만 세계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싹은 분명 한국에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양국의 장점을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과의 인연을 늘 소중히 이어오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사례도 자주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 지난 여름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초청 연사 제의를 받았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짐을 꾸렸어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총출동해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 제가 그동안 품어온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확인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독일 자동차 기술을 향한 자부심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마음 한편에 한국 자동차 산업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자리 잡았어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주인공들처럼 저 역시 이 새로운 사랑을 끌어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압도적인 첫인상을 받았어요. 광활한 크기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조화가 놀라웠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도 공항 내부는 무척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소하고 관리하면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제일 먼저 좋았던 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느껴지는 초고속 인터넷 속도였어요. 저는 독일에서도 꽤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는 편인데 인천공항에 오니 마치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진 느낌이었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와이파이 신호가 싹 잡혔고 메시지와 메일을 주고받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 깜짝 놀랐어요. 와, 대한민국 인터넷 인프라 레벨이 이 정도였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사람들이 웃으며 화장실로 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의아해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화장실 안에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화장실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맞으며 볼일 보는 기분 상상이 되시나요? 게다가 변기는 물론 세면대와 바닥까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저는 독일의 공항 화장실도 깨끗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수준은 처음이었거든요.
또 하나 공항 직원분들의 친절과 프로페셔널함도 기억에 남아요. 입국 심사대부터 수화물 찾는 곳, 택시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직원분들이 웃는 얼굴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영어로 물어보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 간단한 독일어 인사로 화답해 주시기도 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낯선 공항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만난 한국분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엑스포 행사장으로 안내해주기 위해 나오신 분들인데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먼 길 와서 고생했다며 휴대용 선풍기까지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독일에서도 환대 문화가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정은 그 이상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인천공항에서 느낀 놀라움과 감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첨단 기술의 결정체 같은 공항시설, 친절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까지 불과 공항에서 겪은 일들만으로도 이 나라에 대한 호감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토록 앞서 나가는 한국, 도대체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문득 그런 호기심이 들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은 열정과 잠재력,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로 충만한 나라 같았거든요. 그리고 직감했죠. 제가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이 놀라운 나라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란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드라마 속 배경이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가슴 뛰는 설렘을 선사하는 저의 새로운 러브콜이 된 거죠. 그 설렘을 안고 엑스포 행사장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아직도 뜨겁게 달아올랐답니다. 엑스포 현장에 도착해보니 제 눈에 보인 것은 한국 자동차 기술의 놀라운 현주소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미래 자동차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아니, 압도적이라는 말로는 그 수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는 걸 보는 듯했죠.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길을 찾아 부드럽게 주행하는 모습에 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무려 500km라는데 이건 독일 최고 수준의 전기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요. 게다가 배터리 충전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장거리 운전도 불편함 없이 가능해졌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수소차의 상용화 수준 역시 세계 최고였어요. 주행거리, 내구성,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했죠. 그들의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독일에서 쌓아온 자부심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자동차 기술의 현주소는 상상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사실 엑스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 독일 교수이자 엔지니어로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한국 기업들의 실력을 몸소 체험하고 나니 충격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보니 전혀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내심 자부심에 금이 가는 듯한 아픔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자극과 영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충격과 감동을 배가시킨 건 한 인물과의 만남 덕분이었어요. 행사장에서 우연히 한국계 미국인 박민수 교수를 만났거든요. 박 교수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권위자로 자동차 업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주신 박 교수님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금세 열띤 대화에 빠져들 수 있었죠. 저는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박 교수님께 질문을 쏟아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하다고 여쭤봤죠. 그러자 박 교수님은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박 교수님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960년대부터 자동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고 해요. 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시기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국민 총소득 대비 세계 1위 수준이었대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동차 강국의 꿈을 향해 질주했던 거죠.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어요. 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을 파견해 첨단 기술을 배우게 하고 막대한 장학금을 투입해 자동차 공학도들을 적극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교육받고 성장한 인재들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저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게 박 교수님의 지론이었어요.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혁신 정신, 불굴의 도전 의식이야말로 오늘의 성취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는 거죠. 수십 년간 한 우물만 파원장인 정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개척자적 기질. 그런 저력이 있었기에 기적같은 도약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박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뒤로 전개된 일들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박 교수님과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어요. 어느새 행사장으로 가는 시간이 다 되어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죠. 연단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제 발표를 떠올려 봤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의 혁신 사례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한국에서의 첫 발표인 만큼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들을 향해 시선을 던지는데 웬일인지 박 교수님과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어요. 덕분에 긴장이 확 풀리면서 자신감이 생겼죠. 발표를 시작하자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열심히 메모하며 경청하는 분들도 계셨고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는 분들도 있었죠. 전반부 발표를 마치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박 교수님의 손이 번쩍 들리는 걸 보았어요. 한나 박사님, 혹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기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그들의 배터리 기술과 플랫폼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실 저는 독일 자동차 기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나라의 전기차 기술에는 다소 소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질문을 해주신 박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 자동차 기술을 바라보게 되었죠. 네, 박 교수님 말씀대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그들의 배터리 효율성과 안전성은 독보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외에서 일부 전기차의 화재 사고가 발생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대차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자 박 교수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사실 전기차 화재는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업계의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현대차의 경우 사고 직후 신속하게 리콜을 결정하고 배터리 설계와 제조 공정을 전면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했죠. 이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차의 원칙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봅니다.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전기차 화재 리스크를 현대차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업계 전반의 도전 과제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런데 그때 청중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현대차가 뭘 잘했다는 건가요? 중국 전기차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요. 작년 기준으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현대차의 3배는 되는데 배터리 에너지 밀도도 훨씬 높죠. 가성비 면에서는 이미 한국차를 추월했다고 봅니다. 발언자를 살펴보니 웬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순간 박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띄었죠. 하지만 이내 차분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가셨어요. 판매량이나 배터리 스펙만으로 전기차의 경쟁력을 평가할 순 없습니다. 품질과 안전성, 브랜드 가치, 인프라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죠. 특히 주행 성능이나 차량 내구성 면에서는 현대차가 확실한 우위에 있고요. 게다가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 EQC 모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조사 결과 중국산 CATL 배터리 셀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국인 남성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박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번 사건은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의 품질 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죠. EQC 화재 원인이 배터리 셀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물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짓긴 어렵지만 CATL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어서 박 교수님은 현대차 배터리의 차별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반면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요.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특히 니켈, 코발트, 망간의 함량을 최적화한 NCM811 배터리는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기술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수명, 충전 속도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 역시 한국 전기차 기술의 저력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해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넘어선 전기차 산업 전반의 도전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술 혁신과 상용화 속도에 못지않게 안전과 품질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에요. 발표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박 교수님이 다가와 저를 포옹해 주셨어요. 한나 박사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덕분에 한국 전기차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협력해 나간다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게 결코 꿈이 아닐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한국의 자동차 기술을 이제는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서 바라보게 된 계기였죠. 교수님과 악수를 나누며 따뜻한 포옹도 했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에게 값진 깨달음을 주신 고마운 분이셨죠.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이야.
덕분에 제 한국 사랑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교수님과 헤어진 후 저는 엑스포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어느 수준일까?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부스 하나하나를 살펴봤죠.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최신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는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부터 고성능 배터리,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형 자동차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독일 최신 전기차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어쩌면 더 앞선 기술력이었어요. 기아 부스에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탑재한 엔진을 살펴봤어요. 독일에서도 개발 중인 기술인데 상용화 속도가 더딘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양산차에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부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교함과 효율성이 놀라웠어요.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술, 커넥티드카 서비스 등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들을 선보이는 부스마다 발길이 이어졌어요. 자동차 업계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상상 이상이었죠. 독일이 자동차 강국으로서 자부심이 강한 만큼 저 또한 독일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고정관념을 깨부수기에 충분했죠. 며칠 후 박 교수님의 배려로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굴지의 한국 기업들을 직접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웅장한 건물들, 첨단 기술력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험실과 연구소들까지.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이상으로 저를 사로잡은 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죠.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 하나하나의 눈빛에서 저는 놀라운 열정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최고라는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을 뒷받침하는 실력과 노력. 저마다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매일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들. 마치 등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은 선진 기술을 향한 순수한 갈망 그 이상의 것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열정의 기저에 흐르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이에요. 기술의 혁신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그들은 늘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고민하더라고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에 있어 인간 중심 디자인을 핵심 화두로 삼고 있었어요. 운전자와 탑승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첨단 기술을 실생활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기아에서 만난 연구원들 역시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상을 받았어요. 운전이라는 행위가 주는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소중한 추억까지. 자동차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무형의 가치를 간과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현대모비스 연구소에서는 기술과 사회적 책임의 조화를 엿볼 수 있었어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그 기술들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기술 혁신이 초래할 일자리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힘쓴다는 연구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개개인의 땀과 열정, 사회를 향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저력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걸 저는 모든 감각을 열어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혁신 시스템. 이는 어떤 막대한 자본이나 첨단 설비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경쟁력이라는 걸 절감했죠. 이제 저는 확신하는 바를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도 국가라는 사실을요. 독일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경쟁 관계를 넘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보완하는 동반자로서 말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또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자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노하우를 배운 것 이상으로 제 삶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음 깊이 새기며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저력을 진솔하게 전하자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특히 박 교수님과의 인연은 제가 한국과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교량이 되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어요. 교수님의 지원 아래 양국 대학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은 보완하며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해가고 있죠. 사실 박 교수님과 저는 어느새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 그 이상이 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의 해안과 통찰력 그리고 따뜻한 인품에 깊이 매료되었던 거죠. 어쩌면 운명 같은 끌림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토론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 또한 싹텄죠. 어느 날 문득 제 곁에 머물러주면 좋겠다고 앞으로도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자고 고백했던 게 기억나요. 돌이켜보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날 제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엔지니어로서의 새로운 비전, 인생의 멘토이자 소중한 반려자까지 한국은 제게 참으로 값진 선물을 안겨주었죠. 앞으로도 박 교수님과 함께 독일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양국의 힘을 모은다면 자동차를 넘어 모빌리티 혁명을 선도하는 게 결코 꿈이 아닐 테니까요. 물론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우리에겐 서로를 신뢰하는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반려자가 있으니 못 이룰 꿈은 없을 거예요. 독일과 한국이 이뤄낼 자동차 산업에서의 상생과 도약, 머지않아 그 놀라운 결실을 함께 만끽하게 되길 고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 한국과 독일의 협력, 그리고 한국에서 꿈을 이뤄가는 제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나 박사의 이야기 여러분께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민수 교수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엔지니어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를 선물했죠. 독일과 한국 두 자동차 강국의 만남이 빚어낼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월드생생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